안녕하세요. 나의 예약극장 공연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관람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녹음은 금지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전원은 종료 부탁드립니다. 공연 중간에 퇴장하시면 재입장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 오시니까 조금 기다려서 시작할게요. 들어오세요. 네. 맞구나. 네. 오. 아는 얼굴들도 많고. 예, 어서 오세요. 네. 훈이도 왔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지향이라고 합니다. 나의 이야기 극장 그 은둔 고립 청년들하고 올해 몇 번 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내일이 마지막 공연이에요. 공연 보신 분들도 계시죠? 나의 이야기 극장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보신 적 있으신 분? 처음이신 분도 있어요? 예, 한 반반 되는 것 같네요. 네, 저희 공연에 대해서 알고는 오신 건가요? 처음 오신 분들도 어떤 공연인지는 혹시 알고 오셨어요? 모르세요? 알고 왔어요. 어떤 공연이에요? 예, 예.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드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두고 볼까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극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즉석에서 즉흥으로 배우들과 우리 연주자가 공연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가끔 오해도 많이 받아요. 이게 진짠가 짜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도 몰랐는데 관객이 알려주셨어. 본인이 나오는 거야. 본인이 나와서 자기 얘기하면 이거 짜고 하는 건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올해로 오늘 내일 이제 2번 공연 남았는데 매번 공연이 이게 항상 다르겠죠. 예. 그래서 다른 뭐 연극 뭐 그 외 공연하는 사람도 매번 공연이 설레고 기대가 될 텐데 저희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돼요. 매번 매회 공연이.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실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는 은둔 경험이 있다. 나는 은둔 안 해봤어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은 조금만 손 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은둔 경험 있으신 분이 얘기하셔도 되고 아닌 분이 얘기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은 누구든지 얘기하실 수 있는데 한 몇 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다 얘기를 하겠다. AI가 하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1시간 반 정도 공연을 하는데 3분 혹은 4분. 또 그때그때 얘기 길이가 다르니까. 그래서 보통은 한 3분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짧게 끝나면 한 4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이야기 주인공으로 저기 나와서 얘기하셨던 분도 몇 분 보이네요. 그래서 공연을 안 보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공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도 제가 조금 더 물어보고 그거 가지고 뭐 좀 보여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공연을 보신 분이 한 절반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줄일수록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한 분한테라도 더 기회가 가니까. 그렇겠죠? 예. 작정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나 오늘 꼭 얘기하겠다. 없나 봐. 그래서 우리 공연의 또 특징은 뭘까요? 관객이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 난 남이 하는 거 듣고 보기만 할래 그러면 그날의 공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날도 좋고 뭐 덥지도 않고 선선하고 그러니까 뭐 기왕 나오신 김에 공연 못 봐도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하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시겠죠? 제가 한 20 몇 년 이걸 했는데 뭐 속도 차이는 있어요. 어떨 때는 첫 번째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참 걸릴 때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늘 했어. 늘 세 분 내지 네 분의 주인공이 손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실 분은 이제 저기 나와서 앉아서 하실 텐데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얘기들이 떠오를까요? 지금 떠오르는 얘기 어떤 거든 됩니다. 뭐 행복했던 어떤 순간, 힘들었던 기억, 아주 오래전 이야기도 괜찮고 지금 당장의 얘기도 괜찮고. 얘기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군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저는 제 자리로 가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의사 표현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내가 첫 번째 용기 있는 이야기 주인공이 되겠다. 없어요? 흔들었어요? 네. 저쪽이요. 예. 앉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최윤이라고 합니다. 최윤 의자예요. 예, 예. 얘기가 떠오른 게 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연을 보고 난 뒤나 공연을 하는 도중에 잠깐 멈추고 뭐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아니고 바로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윤 씨의 얘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준비된 뭐가 있으면 그걸 하고 또 얘기하고 또 하고 이러는 그게 아니라 네. 천천히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일단 저는 은둔 기간이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끝난 거 아니고 예, 그렇죠. 끝난 건 아니고 진행 끝난 거 아니고 중인데 진행 이제 중이라고 생각하고 좀 있어요. 회복 중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운동 기간이 짧긴 합니다. 왜냐하면 1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3년, 5년 좀 이어가시면 10년 하는 분도 계실 맞아요. 거고. 저도 10년, 12년 봤어요.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처럼 짧게 운동 기간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라고 해서 그렇죠. 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우선 정신과 폐쇄병동에 약 3회 정도 입원을 한 경력이 좀 있습니다. 첫 6개월 은둔하기 전에 네, 예. 첫 진단은 21살 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가면서 처음에는 조울증 판정을 받았다가 이어가면서 제 자신을 제 처지를 좀 되돌아보면서 좀 정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조증의 증세는 정제가 되면서 조금 지금은 그냥 우울증의 상태로 좀 남아 있는데요. 기간이 이제 지금 나이는 30입니다. 30인데 21살 때, 20 초반 때 알았던 병을 지금 나이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그래요. 생각을 하면서 가령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연락을 안 하는 친구한테 뭐 중학교 동창이라든가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하게 되고 이런 수순들이
한 몇 년간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좀 부담이 됐는지 좀 멀리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이었어요. 멀어지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좀 뭐랄까 도태가 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관계 맺기가 계속 안 되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좀 뭐랄까 잃는 것도 확실히 많았지만 교우 관계라든가 친구 뭐 형제 등등에서 잃는 것도 많았지만 제 혼자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만큼 생겨난다는 것도 제가 좀 깨달은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텐션이 업되는 것들은 조절을 하자, 정제를 하자라는 거를 의식하고 자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돌을 깎듯이 재련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제 자신을 좀 갈고 닦다 보니까 지금 텐션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좀 조절이 많이 됐고 조절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지금 거의 10년이 됐는데 그렇죠.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네, 좋아졌구나. 많이 깎고 깎은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뭐 100% 만족을 못하지만 7, 80% 만족을 하면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나가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 고민하는 거에 좀 재미를 좀 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평소에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일에 복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시도는 해봤어요? 예, 시도를 이제 여러 차례 하면서 이제 일하면서 좀 작은 문제들이 뭐 직장 상사들과의 트러블이라든가 어떤 이게 식으로 트러블이 생겨요? 생기다 보면 예전에 일했던 곳이 당장에 제가 무전공에다가 무경력이다 보니까 경력이 없는데 하여튼 좀 직장 더 갔어. 단순 노동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계신 직종의 분들이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센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데에서는 온전히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처우를 좀 받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욕도 오고 가고 좀 다급하게 뭘 해야 한다, 뭐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때는 제가 좀 약했죠. 약해가지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때 좀 쓰러지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대응 못하고 네, 대응을 못하고 어떤 면으로 굉장히 상당히 또 부당하고 그랬을 텐데 그죠? 좀 어버버하다가 그런 순간에 이제 쓰러지고 좀 쓰러지고 막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뭐 이거는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향후 진짜 중년이 되어서도 이렇게 된다면 끝이 안 보이겠다 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쉬는 시간이 이제 은둔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전에는 병원에도 갔다 오고 뭐 진단 받고 하여튼 그뭐 약도 먹고 그러면서 조절이 됐겠네요. 아까는 그 표현은 뭐 정제 또 내가 의식해서 좀 깨어 있으려 그러고 그거를 알려고 하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도 약을 먹긴 먹었습니다. 약을 먹고 약을 약 한 2, 3년 정도 먹었고요. 먹다가 근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제가 약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약 3년 게 참 어렵더라고요. 3년간 이게 주치의하고 소통을 이어가면서도 좀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윤 씨는 조증일 때 증상은 뭐 한두 가지 좀 얘기해 주면 어때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보통 텐션에서는 연락을 못할 그치. 사람들인데 뜬금없이 연락 안 하니까 그 사람도 당황을 하게 되고 그치. 왜 연락이 됐는가 이렇게
되는 수준으로 제 스스로의 자신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병이 그렇잖아,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때 그러면 지금 꽤 긴 세월인데 그 가족들은 어땠어요? 그 병에 대해서나 지금 윤 씨하고 그걸 진짜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걔하고 잘 어떻게 씨름하기도 참 버거운 병이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어땠을까 궁금해요. 사실은 온 힘을 다 해도 좀 모자라지 않나, 이 병을 좀 맞아요. 치유를 하고 개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제 가족들에 있어서는 제 문제를 좀 숨기기에 바빴어요. 숨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 숨기다가 막상 이제 병원에 가게 되니까 그때서야 알게는 됐는데 좀 뭐랄까 스스로 동정받는 거를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누가? 제 스스로가 윤 씨가. 이제 가족들한테 좀 동정받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 같은 거를 본인이 그게 싫었어요. 어려서부터 좀 그런 게 좀 싫어했었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대화가 잘 오가고 그런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내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부모님이 느끼기에도 한 20년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황도 할 만하고. 그러면 20살 그때 진단받고 같이 살았어요? 가족들이랑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네, 진단을 받고 처음에 약 한 6개월간은 입원을 했습니다. 네, 입원을 했고 퇴원하자마자 약을 계속 먹고 2, 3년간 먹고 근데 그 중간에 또 폐쇄병도 입원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입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가족들의 태도가 좀 변화가 있나? 가족들도 사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어렵고, 그다음에는 그걸 인정해도 또 요 가족 안에서는 뭐 그걸 얘기를 하지만 또 밖에다가는 쉬쉬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런 변화가 좀 있어요. 윤 씨가 보기에 지금은 어떤지. 지금은 지금에서야 좀 받아들이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한결 편하게 단계적으로 보면 한 1, 2단계 정도는 제 자신을 좀 내비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엄마는 어떤 분이세요? 어머님은 그냥 한두 문장으로 짧게 설명하자면 좀 어머님은 딱히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사람. 윤 씨한테는 어떻게 대하시는데 불쌍한 사람일까? 그러니까 좀 이중적인 모습들을 되게 보여오거든요. 어머니 역시도 이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있는데 또 막상 그게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자각은 좀 돼요. 그럼 아빠는 어떤 사람? 아버지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답답하면서도 또 무서운 사람. 네. 네. 이 가정사가 보통은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오는 날이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어머니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게 좀 있다 보면 어머니께서 그거를 어디 뭐 풀 데도 없고 이러시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온전히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그 화라는 게 좀 생기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악의 순환. 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또 나는 나대로 또 그게 화가 나고. 아,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뭐 30살인데 30년 살을 다 들을 수는 없고, 그죠? 그러면 하여튼 지금은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면 처음 지난 10년 보니까 어떻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좀 하여튼 그 지금 독립해서- 6개월에 그 뭐야 혼자 있는 시간, 은둔 시간도 되게 필요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또 지금은 좀 나름 어떻게 내 삶을 꾸려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계하고 이런 게 좀 재미가 좀 들리기 시작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기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제목으로 예. 좀 간단하게 성장하는 나로 성장하는 나. 네, 제목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보겠습니다. 안녕? 나 윤희야, 오랜만이지? 어떻게 지냈어? 우리 한번 봐야지. 그래, 다음에 꼭 보자. 나 윤희야, 어떻게 지냈어? 진짜 오랜만이지? 우리 한번 봐야지. 나 잘 지내지? 언제 만날까? 나중에. 그래, 나중에 꼭 봐야 돼. 알았지? 쟤 왜 저래? 나 윤희야. 진짜 오랜만이지? 우리 한번 봐야지. 오랜만이 아니라 우린 연락할 사이가 아닌데? 그래, 다음에 꼭 보자. 뭐야 저 자신감.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근무하게 된 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좀 서툴긴 한데 네,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난 그 이면에서 그래서 왜? 뭐가 문제인데? 아니 어떻게 아니요. 하라고?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살아. 어? 어우, 그만 좀 해. 대화가 통하지 않아. 에이씨, 씨발 이놈의 집구석 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뭐 한 거야 집에서? 어? 뭐 한 거냐고 집에서? 어? 에이씨, 씨발 진짜 씨.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 내 안에서 이것들이랑 미쳐버릴 것 같아. 재윤 씨 이거 하라 그랬잖아. 이거 왜 안 했어? 씨발 이거 제대로 하는 것도 없네 이거. 경력도 없다며? 학력도 없다며? 아 씨발 똑바로 안 해? 죄송합니다. 에이씨, 뭐라는 거야? 말을 해봐. 뭐 억울해? 아이 진짜 씨, 되는 게 없어. 씨.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나를 돌아본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래. 지나쳤어. 내가 좀 지나쳤어. 너무 갑작스러웠어. 변해야 돼. 지금의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십 년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똑같을 순 없어. 상황은 안 변해. 그때 나는 이랬구나. 이제야 나를 봐주는구나. 이제야 그 긴 시간 지나고 나도 나를 이제야 보는구나.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계획해 나가보려고요. 이룬 게 없는 것 같아도 쓸데없는 짓만 한 것 같아도 나는 성장했어.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해볼까? 뭐 하지? 뭐 할까? 뭐 할까? 뭐든 뭐든 다음 발을 내디딜 거야. 잘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되게 네. 디테일 있게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놀랬네요. 네. 놀랬어요? 놀랬어요.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 놀랬어요? 마음속으로 진짜 좀 마음속으로 놀래가지고 놀랬어? 응. 보는 내내 되게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윤 씨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길고 방대하고 막 깊은 얘기라 그걸 또 일일이 팍딱 해서 정보가 많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우들한테 쉬운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핵심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네, 잘 전달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첫 그 주인공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나오셔서 나누기 쉽지 않았을 또 얘기를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니, 여기 이야기 주인공으로 나오시면은 뭐 선물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오늘 여기 없네요. 이따가 가실 때 꼭 받아가세요.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그 유튜브로도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극장에 오시는 관객들만 하고 이젠 스트리밍은 그만할까 이제 다른 공연들은 그러고 있는데 이 은둔 고립 청년들하고 함께하는 이 공연만은 내년에도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스트리밍을 할 것 같아요.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방에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연극이 그래도 조금 안전한 세상하고의 그 창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바람으로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다면 그 방에서 보고 계시다면 그 뭐 다음번에는 저희가 좀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음성 통화나 영상 통화로 혹시 용기를 내시면 그렇게도 한번 저희 공연하고 연결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댓글로라도 지금 윤 씨 얘기 들어보니까 제 얘기랑 너무 비슷해서 뭐 어때요? 뭐 아주 긴 댓글이 아니어도 그 정도 나를 좀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내일도 공연 있으니까 오늘 보시고 나 내일은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럼 오시면 더 좋고. 네. 유튜브 관객을 위한 멘트였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누가 나오실까요? 지금 처음에 극 시작하자마자 나가신 분이 좀 심리적으로 힘드셔서 나가셨다고 지금 여기 쪽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는 누구한테는 뭐 크게 동요가 없지만 어떤 사람은 시작도 안 해도 막 이 안에서 내 거를 건드려서 힘들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끝내는 건 싫고 나는 얘기하기 싫고 뭐 이런 거요. 네. 두 번째 주인공 진짜 없나 봐. 나오세요.
우리 명배우.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는데 명배우라고. 우리 올해 만나서 자기 얘기 가지고 한 우리 꽤 오래 만났지 100시간이나 만났어. 그렇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예. 뭐 무대에도 올라갔죠. 저는 그리고 지난 4월 13일쯤에 진행한 나의 이야기 극장에서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나왔네? 네, 그래서 좀 다른 분들께 기회를 돌리고자 이제 손을 들지 않았는데 응. 이렇게 안 나온다면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저는 좋죠. 그때 누구 얘기했는지 기억난다. 네. 맞아. 오늘은 어떤 얘기? 오늘은 이름은 네, 저는 정인희. 정인희예요. 예. 오늘은 저는 사실 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 제 과거들을 생각했는데 되게 좀 파란만장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하나 꼽자면은 저는 좀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엄마 싶어요. 얘기. 네. 사실 저는 좀 다른 은둔하신 분들보다 은둔 기간도 길지만 전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저는 뭐 자조 모임이나 그런 모임이 있어. 아니면 뭐 사실은 인터넷 뉴스 같은 데서도 이제 인터뷰가 들어오면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뭐 좀 대학교 쪽에서 진행하는 뭐 연구 같은 거 있으면 거기도 참여를 하고 좀 많이 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둔 끝내고 나와서 지금 몇 년 됐죠? 저는 이제 거의 4년 차죠. 4년이. 그래서 나오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다양한 사람들하고 뭐 네네.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내 얘기를 네네. 그 자리에서도 하고 무슨 연구니 뭐니 뭐 인터뷰니 이런 그쵸, 데도 많이 예, 했다. 예. 예. 근데 여기까지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은둔을 11년 정도 했고요. 네. 저는 운 좋게 나올 수 있었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의 그 희생이 굉장히 크셨어요. 네. 이거를 약간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긴 좀 사실 저한테도 좀 힘겨운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어도 이 얘기는 안 했어요. 하긴 했지만 뭔가 좀 공개적으로 하기는 처음이에요. 네. 사실 여기 은둔 당사자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되게 폭력적인 분이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분이셔서 저는 막 밥상이 뒤엎어지고 항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과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항상 제 원망은 그거였어요. 엄마한테 엄마는 왜 이혼을 안 해? 엄마는 왜 참고 살아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해? 날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어? 라고 말했는데 사실 아빠한테는 별말 못했던 것 같아요. 막 신경질을 내긴 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은둔을 하고 나서는 저는 너무 그 분노가 너무 심해져서 그래서 엄마를 때렸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엄마한테 그 분노를 네, 다 분노를 다 풀었어요. 표출했어. 네. 그럼 엄마는 반응은 어땠어? 엄마는 저를 이제 맞긴 했지만 좀 감내하는 식이셨어요. 네. 근데 저희 아빠도 저를 좀 때리거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작 맞은 아빠한테는 어떻게 안 하고 엄마한테 하고 막 이러는 게. 그러니까 되게 좀 제 자신이 너무 아빠의 싫은 점을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스스로가 너무 좀 증오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뭔가 병이 들었는지. 그래서 운동기간 내내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 네네. 근데 엄마 10대 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10대 때는. 네, 엄마를 계속 때리고 때리고 나서 후회하고 그럼 엄마 팔이나 심지어 얼굴에 이제 멍자국이 있으면은 그걸 보면서 또 후회하고 내 자신이 싫어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뭔가 사춘기 호르몬 때문이었는지 그게 너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이제 20대 초반이 되고 이제 좀 호르몬이 조금 사춘기가 지나니까 좀 분노 같은 게 좀 잠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이미 좀 폭력이 사실 뭔가 너무 익숙해졌어. 그쵸, 익숙해진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싫고 근데 재혼은 되지 않아서 엄마와 단절을 택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전까지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한테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요구를 하고 그랬다면은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거실에 있거나 그럴 때는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그냥 필요한 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문자로 소통하고 전혀 엄마 얼굴을 안 본 지가 제가 11년 했는데 한 4, 5년 정도 운동에서 끝나기 전까지 그 정도를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네. 네, 그쵸. 근데 그렇게 살다가 엄마가 저를 이제 끝내 이제 저희 어머니 은둔형 외톨이가 뭔지도 모르시거든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우울증 뭐 이런 걸로 아시고 그냥 저를 정신병원에 넣으셨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되게 잘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서 회복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되게 한 4, 5년 이상이죠, 사실. 그 이상을 엄마라고 안 불렀어요, 그냥. 엄마라고 안 부르니까 지금 사이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 은둔에서 나왔을 때 엄마란 소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엄마라고 하는 게. 예. 그냥 뭔가 지나가는 것처럼 약간 툭툭 엄마라고 던지고 네, 근데 그럼 정작 이렇게 엄마하고 뭔가 이런 얘기를 해보거나 없어요. 그런 네. 표현도 못 해봤어.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죄송한 거죠. 네. 너무 죄송해서. 근데 또 입으로는 못 하겠고.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너무 항상 너무 좀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11년 이상 운동을 했으니까 저 때문에 이제 1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고스란히 제 뒷바라지를 하느라 날리신 거죠. 그래서 엄마는 지금도 딱히 취미 생활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항상 일을 하러 나가시고 그러니까 아빠 뒤치다거리 하고 제 뒤치다거리 하고 저 용돈 주느라 이제 일하시고 그러면 엄마 시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는 가지만 답답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죄송하고 결국 저 못하고. 때문이니까. 예. 근데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그 11년이면 엄청 긴 세월인데 아까 표현은 엄마는 그냥 고스란히 다 감내하는 것 같았다. 뭐 네. 때렸을 때나 뭐 하여튼 어땠을 네네. 때나. 제 폭언도 많이 했죠. 사실. 근데 그 뭐 업다운이 없어? 엄마도 뭐 그냥 참다 다 받아들이다가 뭐라고 막 또 좀 폭발할 만도 한데 그런 것도 없으셔요?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는 거 어떤 거 있어 그러면 막 인이가 그렇게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제가 너무 화나 있을 때는 아예 접촉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라라고 이제 조언을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근데 이제 되게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그때는 엄마가 반응이 없으니까 더 화가 나서 더 폭언하고
더 심한 말을 하고 그래도 반응을 안 하고 엄마가 나가버리시고 그랬던 거죠. 예. 뭐 엄마도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만약에 인이가 못하면 또 엄마 쪽에서라도 뭐라고 해볼 만도 한데 엄마도 그냥 일상적으로 만약에 네. 집에서 밥 먹으면 그냥 먹고 그냥 그거로 끝. 지난 세월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맞아요.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사실 이제 은둔 11년 하니까 경력도 없고 뭐 저도 학력도 낮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운 좋게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엄마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 않고 그냥 돈을 잘 벌지 않아도 된다. 그냥 엄마가 용돈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엄마한테 기대면서 그게 너무 참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서 조금 화나면서도 사실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맞아. 예. 알겠어요. 네. 엄마 지금 엄마한테 한마디 해봐. 다 했어. 하기는 다 했어. 근데 직접은 안 해봤으니까 엄마 한번 해봐. 여기서 연습하면 직접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엄마 한번 불러보고. 아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처음 해보는 거야.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바보야. 아이고 바보야. 참 바보 같죠. 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앞으로 대단하다 그래도. 앞으로 효도할 거라는 자신은 없지만, 예. 그래도 다시 은둔을 안 해볼게요. 예. 이제 얘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까지 해서 얘기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 엄마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엄마. 네. 한번 볼까? 네네. 보겠습니다. 건들지 말라고! 엄마는 왜 이혼을 안 해? 아 답답해 진짜! 왜 이혼을 안 해? 왜 참고 살아? 왜? 오지 말라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좀! 왜 그냥 맞고만 있는데 말을 하라고 말해! 건들지 마 엄마 답답해 이혼 오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씨발 반응도 없어 말하고 뭐라고 말 좀 해봐 좀 엄마 일하러 갔다 올게. 왜 맞고만 있냐고 풀려. 눈이 안 풀려.
오지 마! 이니 씨,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니 씨, 식사 시간입니다. 취침하시겠습니다. 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다시 돌아온 집. 엄마 어디 가? 장 보러 가지. 취미도 없나? 힘들면 일 안 해도 돼, 이리야. 엄마가 일해도 돼. 날 못 믿는 거야 뭐야? 자기는 맨날 일만 하면서. 늘 네 곁을 맴돌지만 난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표현할 줄을 몰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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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효도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은둔하지 않게 노력해볼게. 내가 잘못했어.
사랑합니다. 엄마. 오늘하고 잘 봤어? 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또 나지 뭐예요. 네. 얘기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얘기다, 야. 참 뭔가 그래도 큰 발걸음 했다, 그치? 저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엄마한테 막 영상 편지도 하고, 아, 지금, 그치? 근데 사실 비겁한 거죠. 엄마한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이런 데서 그냥 간접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언제 집에 가? 이번 추석 연휴에 가지 추석에? 않을까 해요. 네. 그 뭔가 추석 지나고 전화해볼게. 네. 꼭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참 현실적인 문제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친구들 얼굴 어떻게 보지라는 생각이 그거부터? 현실적인 문제가 좀 들기 시작했고. 네. 근데 사실 그렇다고 얘기한 거 후회하거나 뭐 이런 그렇진 건 않아요. 아니지. 네. 네, 저는 사실 힘든 얘기지만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꺼내 놓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생각보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따 꼭 선물 챙겨가세요. 네. 또 눈물이 힘드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치, 가슴 아픈 얘기는 또 하고 울고 해야지 뭐, 그죠?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기다리는데요. 오늘 시간을 보니까 마지막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네, 나오세요. 야, 우리 연극 잘했다. 연극했던 우리 친구들이 2명이나 나오네. 네. 나도 모르는데. 거기 누르면 돼. 네. 이름이 정훈. 예. 사실 뭔가 여기 나오는 것까지 약간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지금도 막 고민하고 이제 나올까 말까 아까 2번째 나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니 씨가 나오는 거 보고 약간 좀 용기를 좀 받아가지고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예요? 그냥 뭔가 사실 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솔직히 표현하지 못한 게 되게 많거든요. 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한 거를 사실 털어놓은 기회도 요새는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뭔가 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속이 좀 시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오케이. 생각이 들어서 예. 일단은 뭔가 약간 생각에 대해서 많이 그런 게 들었어요. 약간 저는 뭔가 잡생각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막 불필요한 감정들이 이제 막 떠올리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날 좋아할까 아니면 날 싫어할까에 대한 그런 대한 생각들도 많고 그냥 뭐 뭔가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들면은 하나에 꽂히면은 그게 계속 맴돌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는
최근에 딱 한 번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이제 뭔가 좀 통제하고 뭔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뭔가 그런 것도 있고 가족에 대한 것도 한번 떠올려봤는데 사실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족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가족이랑 연락을 안 한 지 거의 한 3, 4년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살아요? 아니 혼자 사는 건 아니고 이제 숙소에서 이제 다 같이 생활을 지금 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 전에도 지금 공동생활을 3, 4년째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지금 이제 한 3개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그 3년 이상 또 혼자 살았네요? 네, 맞아요. 네. 어, 왜 그랬어?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초반부터 네, 어머니가 술에 좀 많이 의지를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마시고 이제 저녁에 밤에 오면은 이제 막 시끄럽게 이제 난동 부리고 이제 아버지랑 이제 싸우시고 이제 그러는 소리를 이제 맨날 듣다 보니까 진짜 집에서 뛰쳐나오고 싶었는데 뛰쳐나오고 싶었는데 막상 그게 20살 되니까 이제 막상 이제 집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뭔가 집을 나가고 싶은 건 저도 알지만 막상 이제 집에 나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어머니께서 그냥 얼른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뭔가 그 말들이 뭔가 저한테는 빨리 그냥 왜 뭔가 가족이랑 연을 끊고 그냥 빨리 그냥 그런 소리로 들려가지고 못 나가겠어. 그런 말들 때문에 이제 못 나가고 그때부터 거의 은둔해가지고 한 20대 초반에 거의 날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30살인데 30대가 됐다는 것도 뭔가 지금도 뭔가 와닿지 못하고 아직은 뭔가 제가 뭔가 생각돼도 20대 같고 뭔가 약간 좀 뭔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느낌인데 나이는 먹으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등감들이랑 이제 뭔가 그런 열등감들이 많이 밀려오면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한 것 같아요. 화나기도 하고 뭔가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어요. 그럼 은두는 한 몇 년 정도 한 거야? 그 20대 초반하고 거의 한 4년 하면은 이제 한 8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 1년 후면은 뭔가 좀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은둔을 벗어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계속 생각으로만 하고 이제 정작 그냥 행동은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래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무지성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그냥 그때 되면 나아지겠지 하고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그냥 막연히 또 내년이면 괜찮아지겠지. 거기에 그냥 희망을 건 것 같아요. 뭘 하든.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나아지는 건 없고 이제 또 은둔을 하게 되면은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편할 때가 있기도 했거든요.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영화나 보거나 하면은 남들이 일할 시간에 그러고 있으니까 뭔가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좋았는데 점점 이제 밤낮이 바뀌고 나서 밤에 이제 새벽 늦게까지 자니까 뭔가 아침에까지 밤새 가지고 이제 그 오후쯤에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저녁 늦게 일어나면은 뭔가 그 생활에 대한 뭔가
회의감이 되게 많이 그치, 들었어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자꾸 세월이 길어지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은둔하고 있는 동안에 그 가족의 반응은 어땠어요? 어머니가 하여튼 어머니의 그런 어떤 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또 그런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하여튼 들어갔을 때 그 엄마의 뭐 태도나 반응은 어땠어요? 엄마는 이제 저한테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독촉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보다 너는 진짜 그러니까 축복받은 거라고 막 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남들하고 되게 많이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너는 지금 이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빨리 뭐라도 해보라고 되게 독촉인 것도 있고 그냥 밍 떠민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가고 싶어도 뭐라고 해야 되지? 반발심 같은 것도 들기도 하고 거기에 뭔가 좀 이제 이 사람은 나랑 이제 가족인데 뭔가 가족이 아닌 느낌, 남인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 그럼 엄마는 알코올릭은 계속 됐어? 네. 그랬겠네. 그쵸? 안 그러면 중독이 아니지. 최근에 갔을 때, 그러니까 그나마 연락 해가지고 그때 갔을 때도 되게 술에 의존하는 모습 되게 많이 나아진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오케이. 그럼 하여튼 지금 은둔에서 나와서 이제 한 3개월, 3, 4개월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사실 뭔가 갑자기 뭔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그 행복 공장에서 그 캠프 연기 캠프를 갔을 때 그냥 그때 그 이제 뭔가 되게 순수하게 갑자기 놀이 같은 거 했을 때가 뭔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얼음 땡하고 막. 네, 어른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할 일이 절대 없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뭔가 가장 최근에 행복했던 거는 진짜 그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뭔가를 재밌게 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했을 때 그게 제일 행복했고 여기서 그 계속 얻어간 루틴을 계속 그나마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러면 아침 몇 시에 새벽에 일어나가고 11시에 자서 거의 한 7시 그거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네, 계속 생긴 게 하고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그 어긋나 버리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되게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실 꺼내기 힘든 얘기인데 뭔가 털어놓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인이가 또 막 그러면 괜찮다고 막 부추겨가지고 그건 아니고 생각은 있었어요. 있었어. 오케이. 제가 누나 2명이 있는데 사실 누나 2명이 그 친누나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얘기하기가 누나들을 어렵구나. 얘기하기가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고. 오케이.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고 한번 볼까요? 네. 얘기 제목을 한번 정해줄래? 뭔가 길게 얘기해도 돼요. 제목이 길어? 괜찮아. 그냥 뭔가 응. 미래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뭔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막연하게 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나. 네, 그 제목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질문. 뭐 엄마 그 성향이 다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훈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는 어떤 사람? 사실 그나마 이제 한 1년 2년 전에 편지가 오긴 했거든요. 집에 이제 보고 싶다는 편지가 왔는데
그거를 봐도 고민이 되게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도. 다 받아들여지질 않고. 네, 그 사람 사실 뭔가 가족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이 잘 안 들기도 해요. 뭔가 저에 대한 생각이 요새는 더 많이 들지. 연락을 하면은 행복할까 뭔가 약간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 엄마의 얼굴이 거의 요새는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안 나. 네, 그래가지고 네. 아빠는 어떤 사람? 아빠 얘기는 안 나왔는데 그냥 한번 물어보. 아빠도 좀 어렸을 때는 많이 무서웠는데 무서웠어. 네, 응. 되게 무섭고 이제 일만 하시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희생을 많이 한 사람 같아요. 뭔가 네. 엄마에 대해서는 그냥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이 안 떠올라요.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로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정훈. 훈이 너. 훈이 너. 너 이리 나와. 저리 가. 훈이 너. 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싫어. 안 가. 저리 가. 안 가. 내가 가나 봐. 저리 가. 야. 야. 너 이제 다 컸어. 언제? 언제 20살이 됐어? 야. 너 내 행복한지 알아. 다른 집 애들은 아니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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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집 애들은 안 이런다고. 좀 나가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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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미래는 어떨까? 생각을 해볼까? 미래? 나의 1년 후는 어떨까? 생각을 해볼까? 나는 뭘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볼까? 게임만 하냐? 어? 야. 훈. 좀 일어나봐. 생각을 해볼까? 좀 일어나봐. 일어나 보라. 나의 미래는 쳐버릴 거. 그러니까 나가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래? 야, 다른 집 애들 보이지도 않냐? 읽읍시다. 이런 데 왔으니까 진짜. 어? 야, 학교 가야겠네. 알바 가야겠다. 안 보여? 수업 들어야지. 이렇게 벌써 2시야. 또 뭐하지? 다녀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열심히 살았다. 나가지고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해볼까? 가족이 뭔데? 가족? 가족. 누나도 있었지. 사실 편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 머릿속에선 다 할 수 있어. 1년 뒤에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인 거고 5년 뒤에 나는 돈이 많을 거고 10년 뒤에 나는 행복할 거야. 행복? 행복. 행복한 순간? 행복 공장? 뭐 언제였더라? 공장? 행복 공장?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얼음땡을 할 건데요. 네? 얼음땡 해보셨죠, 어렸을 때? 얼음땡을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뛰시면 안 되고 빠른 걸음으로 제가 술래면 제가 잡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잡히겠다 싶으면 자, 세 분 가위바위보 하시고 세 분 중에 한 분 술래요.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아무런 계산 안 하고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는 왜 얼음땡을 하고 있는가? 내가 술래인데. 얼음. 지나가세요. 고맙게. 이 나이에 얼음땡을 하고 있어. 돈도 안 되는데. 11시입니다. 네. 지침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자는 거야? 내가 잘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한창 때인데. 명상이라도 해볼까? 왜 이렇게 피곤하냐? 기상입니다. 내가 잤는지 안 잤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 아침 7시에요. 해가 있을 때 눈을 뜬다는 거. 해가 질 때 잠을 잔다는 거. 아, 공기 좋다. 내가 남들처럼 정훈, 루틴을 지켜. 밤 11시. 아침 7시.
밤 11시. 생각을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아침 7시 끊어. 이 루틴 지켜야 돼. 여기서 다시 돌아갈까 봐. 지켜보자. 엄청난 걸 하지 않아도 돼.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거.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그거면 돼. 실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나는 격렬하게 했어. 막 망설이다 나와서 얘기했는데 어땠어요? 그 얼음땡 하는 거가 진짜 실제로 얼음땡을 해가지고 응, 뭔가 그 장면이랑 지금 연극하는 장면이랑 뭔가 응. 오버랩 되면서 약간 응. 생각이 났어요. 좋았어? 네, 좀 웃겼어요. 같이 가서 한번 해볼 걸 그랬다가 아, 그건 별로 안 좋을 것 그건 같아요. 아니었어. 얘기 나와서 얘기하기 잘한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도 잘 됐어? 네, 맞아요. 네. 하여튼 망설이다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 준 거 진짜 쉬운 일 아닌데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뭐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죠? 네. 어땠어요? 본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어? 들긴 했는데 용기가 안 났습니다. 네. 내일 다시 와서 얘기할 생각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좋겠는데. 그래도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와서 얘기해 보는 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내일이 돼도 좋고 뭐 내일 아니면 내년이다. 이제 내일 아니면 내년이다. 어땠어요? 공감 가는 내용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오늘 나오신 분들도 처음부터 나오신 게 아니죠, 그죠? 작년에 와서 봤는데 뭐 올해 또 4월에 봤는데도 못 나왔던 분이 나왔거든요. 다음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이라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 분한테만 더 물어볼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어?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한 걸 본 거 좋았어요. 공감되는 것도 있었고. 네. 본인 얘기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네. 근데 왜 손 안 들었어? 그러게요. 내일 또 와서 할 생각 있어요? 내일은 좀 내려가 봐야 돼서. 내년에. 네, 내년에 꼭 얘기를 해야 되 연극을 해야 되겠네요. 맨 뒤에 한 분한테만 여쭤볼까? 그 세 분 중에 한 분. 네. 어때? 예, 그런 것 같아서. 예. 예. 오늘 하셔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지? 그죠? 네, 내년에 또 하셔야겠네요. 내년에 뭐 저희가 타이틀로 뭐 중년, 장년 안내 걸어도 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년에 꼭.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보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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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응. 그쵸. 네. 그래서 사실 4월에 이 연극하면서 올해는 뭐 4회밖에 예정이 안 돼 있는데 4월 달에 할 때 뭔가 이렇게 매달 상시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하고 좋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해보니까 역시 좀 자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어때요? 얘기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하고 내년에도 꼭 이 비슷한 자리 만들어서 또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짜 다른 공연보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공연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예, 와주셔서 공연 잘 할 수 있었고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연 마무리 배우들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옛날에 재미를 발견해가는 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미안하고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